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제3교구 본사 신흥사조실 설악무산 스님이 지난 토요일 주석처인 설악산 신흥사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분향소가 마련된 신흥사에는 스님을 추모하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악무산대종사는 불교계 큰어른이자 선시 분야를 개척한 대표 시인으로 선의 향기 가득한 법문과 문학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스님의 생전 법문을 되돌아봤습니다.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다시 이뤄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좌초 위기를 딛고 재추진되고 있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그리고 성공 여부에 이번 만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불교계 환경생명운동단체인 불교환경연대가 경기도 고양 금륜사에서 일회용품 안 쓰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이 같은 녹색 불교 만들기 노력에 정부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효 정신을 가르치는 불교 경전 부모 은중경을 붓글씨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제3교구 본사 신흥사 조실 설악무산 스님이 지난 토요일 주석처인 설악산 신흥사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먼저 스님의 수행 이력과 행장을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방지축 기고만장, 허장성세로 살다 보니 온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는구나. 호련 원적에 든 설악당 무산 대종사가 원적 달포전 시자 스님을 불러 남긴 열반송입니다. 대종사는 1932년 경남 밀양에서 출생하여 1957년 인월 화상으로부터 삼위계를 수지한 이후 밀양 금오산 토굴에서 6년 동안 고행을 했습니다. 1968년 범어사 서감율사를 계사로 비구계와 보살계를 수지한 이후 1975년 성호당 성준 화상을 법사로 입실 건당한 후에는 원적에 들 때까지 설악산을 지켰습니다. 스님은 특히 조계종의 시원이 되는 설악산에 조계종찰 진전사를 중건했으며 조계선풍 시원도량 설악산문이라는 신흥사 산문을 현판함으로써 산문 재건을 내외에 천명했습니다. 조계정립 기본선언 조실이기도 한 스님은 백담사의 무문관인 무금선언과 종립기본선언을 신흥사의 향성선언을 개설하는 등 선풍을 진작한 선사였습니다. 스님은 또한 만해대상 창설, 성준장학재단 설립, 만해사상실천 선양회 설립, 불교평론 창간, 유심지 복간, 춘천 불교방송 개국 등 전법 교화에서도 폭넓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스님은 1966년 시조 시단에 등단한 이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선시, 아득한 성자와 아지랑이 등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시인으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정지용 문학상과 한국문학상, 이승유 문학상 등 수많은 문학상과 조계종 포교대상, 국민훈장 동백장, DMZ 평화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설악당 무산 대종사는 시무도, 절간이야기, 설악시조집, 아득한 성자, 정멸을 위하여, 선문선답, 벽암록 역회, 무문관 역회 등 많은 저술로 세간과 출세간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설악산 신흥사에서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설악산 신흥사 조실 무산 대종사 입적에 문재인 대통령이 스님과 맺어온 깊은 인연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불가에서 마지막 무해도인으로 존경받은 신흥사 백담사 조실 오현 스님의 입적 소식을 들었다며 앞불사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스님께선 서울 나들이 때 한 번씩 불러 막걸리 잔을 건네주기도 하고 시자 몰래 슬쩍 주머니에 용돈을 찔러주기도 했다며 과거 인연을 털어놨습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불자 모임인 청불회를 통해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냈고 하승창 청불회장이 30일 연결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악무산 스님의 분향소가 마련된 신흥사에는 스님을 추모하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문객들은 평생을 수행자로 살면서 한국 불교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스님의 넋을 기렸습니다. 신흥사에서 류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법납 62년 세수 87세를 일기로 원적에 든 신흥사 조실 설악무산 대종사. 불교계는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설악산 큰 스님으로 불렸던 스님의 원적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스님의 분향소가 마련된 신흥사 설법전에선 조계종 교육원장 현흥 스님과 경주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해남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해국 스님 등의 조문이 잇따랐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한 사회 각계 인사들의 발길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과 성낙인 서울대 총장,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시조문학계를 대표하는 문인들은 분향소를 참배하고 대종사를 추모했습니다. 먼 길 무사히 가셔가지고 미리 간 후배들 동료도 있을 거예요. 많이 꾸짖어 주시고 거기서도 특히 문인을 위해서 어떤 큰 법당 하나를 지으셔가지고 가 있는 사람 말고 또 뒤에 갈 사람들 다 교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신흥사는 상자 스님들을 중심으로 영결식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내에 설치된 영다에는 스님의 영정사진이 올라갔고 스님의 법구가 안치되는 고성 건봉사 연화대는 다비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설악산을 떠받치고 계시던 큰 어른께서 떠나셨는데 우리 문도들과 신흥사 전 대중들이 아주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조계종 기본선언 조실로서 선풍을 진작하고 수행자들 동계를 많이 하셨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내일 하한거 결제법회를 마친 뒤 이곳 신흥사를 찾아 조문할 계획입니다. BBS 불교방송은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TBR 라디오 생중계를 통해 불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선사 설악무산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모레 오전 10시부터 이곳 신흥사와 금강산 건봉사 연화대에서 각각 엄수됩니다. 설악산 신흥사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설악무산 대종사는 불교계의 큰어른이자 우리 현대시에 있어서 선시 분야를 개척한 대표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스님의 법문과 시에는 수행자로서의 파격과 선의 향기가 가득해 많은 이들에게 감흥을 안겨줬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신흥사 조실 설악무산 대종사의 법문은 선향 가득한 파격 그 자체로 요약됩니다. 시간적으로는 짧고 내용적으로는 간결하지만 여운이 길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문 자체를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조실로서 꼭 해야만 하는 결제와 해제 법어도 대부분 종정스님의 법어를 담담하게 대독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마음먹고 법문을 하면 1분 남짓한 법어로 대중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지난해 여름 하한거 해제법회 법문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서로 한 번씩 보았으니 나는 말했고 여러분은 들었다는 법문만 남기고 법상을 내려왔습니다. 대중 여러분 한번 바라고 대중 여러분들 내 한번 바라보면은 서로 한번 마주보고 그랬으면 할 말 다 하고 들을 말 다 들었으면은 오늘 이제 법문은 끝입니다. 설악무산 대종사의 법문에 대해 많은 이들은 스님의 법문이 스님의 시와 닮았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한자의 고사성어와 불교 용어 대신에 대화하듯 쉬운 법문을 우리 마음에 남깁니다. 지난 2015년 각계 전문가들의 글들을 한데 묶어 스님의 선시 해설집을 펴낸 권성훈 문학평론가는 스님의 선시를 읽고 큰 울림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침묵하면서 말하게 하고 소리가 없는데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소에는 스님의 법문과 선시에는 구별이 없다는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해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그리고 침묵하면서도 말하게 하고 또 소리가 없는데 뭔가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일까? 서로 한 번 마주봤으면 할 말 다 하고 들을 말 다 들었다. 침묵하면서 말하게 하고 소리가 없는데 울리는 듯 했다. 스님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선양 가득한 법문과 선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후학들을 경책하는 큰 울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다시 이루어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좌초 위기를 딛고 재추진되고 있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그리고 성공 여부에 이번 만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호준 기자입니다. 북미 간 긴장 속에 가라앉은 남북 대화 분위기가 깜짝 정상회담에 곧바로 복원됐습니다. 좌초 위기에 놓인 북미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뒷받침됐습니다. 북미 회담을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수에 일격을 당한 뒤 나온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도 한몫했습니다. 북미 회담 무산 분위기를 서둘러 진화하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굳히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한 달 만에 긴급 회동을 갖게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제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2차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북한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 핵심 인사들이 거론해온 리비아식 비핵화, 즉 선조치 후 보상에 대해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괄 타결식 비핵화를 기반으로 북한이 원하는 동시적 단계적 비핵화를 일부 받아들이는 트럼프식 비핵화를 북한이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일 경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위한 여정이 순조로울 것이란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남북 정상은 고위급 회담을 다음 달 1일에 개최하고 분야별 후속 회담에 합의하면서 북미 회담의 디딤돌을 놨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연례적인 한미 군사 훈련과 태웅호 전 북한 공사의 기자회견을 트집 잡았던 북한의 상투적 태도나 정상회담 일정을 놓고 하루 만에 번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의사결정 등을 감안하면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태도가 변화한 북한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처럼 중국의 역할 의혹도 변수입니다. 역사적인 1차 판문점 회담을 전후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최대 명제로 제시된 디테일의 악마를 극복하는 것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최근 수도권이 쓰레기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환경생명운동단체인 불교환경연대가 경기도 고양 금륜사에서 일회용품 안 쓰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이 같은 녹색불교 만들기 노력에 정부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1년 중 가장 기쁘고 기쁜 부처님 오신 날, 경기도 고양의 금륜사 사부대중이 특별한 방식으로 봉축 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흔한 일회용 접시 대신 뻥튀기 과자에 담긴 떡, 일회용 종이컵 대신 재활용 컵에 담긴 과일로 온 가족이 경내 곳곳에 삼삼오오 앉아 부처님께서 오신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사용 안 하니까 그래도 잠깐 불편할 뿐 저희 앞으로 100년 후 미래나 환경을 생각할 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석한 어린이들 역시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에 담긴 과자가 더 좋습니다. 일회용품이 줄어서 환경이 깨끗해져서 좋아요. 부처님 오신 날 자원봉사를 나온 어린 학생들도 깔끔한 행사장 뒷정리에 학교에서 배운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절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니까 더 치우기가 편리한 것 같아요. 한 달여 전 수도권을 강타한 쓰레기 대란에 이 같은 특별한 봉축 행사를 마련한 주지스님.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이 환경보호라며 1년 365일 불자들의 실천을 당부합니다. 이 가족이 오늘 움직이시니까 가족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오늘. 그래서 그 가족들이 집에 돌아가서 한번 스님한테 말 들은 것을 그대로 실천해보자. 이게 오늘의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불교 환경연대가 녹색 불교와 사찰 만들기의 첫 행사로 가진 금륜사의 이번 일회용품 안 쓰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일회용품 줄이기에 고심이 깊은 환경부도 불교계의 이런 동참에 정책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네, 이번에 고향 금륜사에서 일회용품 없이 부처님 오신 날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불교계와 함께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밥 한 톨, 김치 한 조각 버림없는 불교계의 바로공양 정신이 쓰레기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깨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스승인 캄툴 림포체 초청 법회가 울산에서 마련됐습니다. 울산 정토마을은 울주군 상북면 정토마을 대법당에서 인도 따시종 깍구파 제9대 법왕 캄툴 림포체 초청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4부대 중 250여 명은 연비의식에 이어 계율을 지키고 마음 수행에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영축총림 통도사 울산포교원 람림학당은 지혜를 증강시키는 문수보살 관정식과 문수보살 진실명경 구전을 받는 캄툴 림포체 초청 지혜 관정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행복도량 논산 안심정사가 세계 최대 불교단체인 세계불교도의회 WFB의 단일 사찰로는 처음으로 지역센터로 등록됐습니다. 안심정사는 그제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서 팔롭 타이아리 WFB 부회장 겸 사무총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불교도의회 안심정사센터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안심정사 회주이자 WFB 안심정사센터장 법안스님은 안심정사가 단일 사찰로는 유일하게 세계불교도의회에 등록하게 됐다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단체로서 WFB의 정신을 살리고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불교도의회는 1950년 5월 스리랑카에서 창립돼 50개국이 가입한 세계 최대 불교단체로 경년제로 총회를 열어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수행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인 효정신이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효심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불교 경전 부모 은중경을 붓글씨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전하는 진정한 효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현장, 조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모님의 한량없이 크고 깊은 은혜에 보답하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불교 경전 부모 은중경. 효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는 이 경전이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의 서예가 하석 박원규 작가의 손을 통해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작가는 6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높이 3.3m, 폭 1.5m의 종이 81장에 대형 붓글씨로 모두 3,126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게 어느 종교치고 효도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건 보편적 어떤 인간의 그 감정인 거죠. 나만이 쓸 수 있는 광개토대왕비 서치한다. 다른 서예가가 흉내낼 수 있는 광개토대왕비가 아니고 내 속에서 한번 익은 부모님 은혜를 테마로 한 이번 부모 은중경 서예전은 한중일 3국의 재료가 더해진 합작품입니다. 백두산 천지의 물을 길어 일본에서 만든 먹을 사용하고 우리나라의 붓과 벼루에 중국에서 어렵게 구한 특대품 한지까지 더해져 대작으로 탄생한 겁니다. 특히 작가는 부모 은중경 전문을 광개토대왕비 문에 적힌 글씨체로 써내려갔습니다. 광개토대왕비 서체는 고구려인의 기상을 그대로 닮아 웅장하고 직선적인 데다가 수평적이기까지 한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서체입니다. 작가는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떠올리면서 기존의 광개토대왕비 서체에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더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입니까? 부드럽잖아요. 자식 얘기를 하면 그냥 모든 걸 다 용납하고, 내가 얘기했지. 신이 없는 곳에도 어머니는 계시다. 광개토대왕비 서체도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그렇게 드러내야 한다. 이번 전시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사라져가는 효정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림과 글짓기 실력을 겨루는 행사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BBS 대구불교방송 주최로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꿈이 있는 문예 마당을 대구 BBS 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대구 달서구 월곡 역사공원에 수백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올해 14회째를 맞은 꿈이 있는 문예마당은 대구불교방송과 대구 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주최하는 지역 대표 창작 대회입니다. 이른 더위에 공원 곳곳 나무 그늘에 자리를 잡은 아이들과 가족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작품 활동에 돌입합니다. 글짓기와 그리기, 만화, 사진 촬영 부문으로 진행되는 꿈마당의 올해 주제는 자연과 꿈, 마음 등이었습니다. 꿈이 억만장자인 초등학생의 통통 튀는 이야기부터 진지한 마음을 작품에 담는 고교생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엄마랑 누나랑 같이 와서 좋았어요. 그림도 그리고 놀고. 내 꿈은 억만장자입니다. 담임 선생님이랑 반 친구들이랑 같이 여기 식물이랑 아이들 배경으로 찍고 있고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찍으니까 되게 마음 뿌듯하고 좋았어요. 이날 라디오를 무료로 나눠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라디오 한마당 행사를 비롯해 각종 체험활동, 팝콘 나눔 등의 부대 행사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대구 BBS 직원들과 함께하는 플리마켓 행사도 열려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공원에서 자유롭게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작품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참가 부문에 따라 심사를 거친 우수 작품들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상, 교육부 장관상 등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의 수상자는 6월 15일 대구 불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지난 토요일 원적에 든 신흥사 조실 설악무산 스님은 한국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 시대의 선사로 꼽혀왔습니다. 무산 스님은 설악산 신흥사 선승들의 수행을 지도하는 최고의 정신적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서리빨 같은 법문으로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난해 하한거 해제법회 현장에서 스님은 서로 한번 마주보고 그랬으면 할 말 다 하고 들을 말은 다 들은 것이라면서 일체의 사족이 없는 법문을 남겼습니다. 30초 정도밖에 안 되는 촌철살인 같은 법문이 오히려 가장 긴 울림과 여운을 던져준 셈입니다. 무산 스님은 지난 2015년 하한거 해제 법회 때는 이런 법문을 남겼습니다. 부처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부처가 되겠다고 죽을 때까지 화두를 붙들고 참선해가지고는 부처가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5월 28일 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